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미시가 낙동강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골재가 섞인 사토를 시세보다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재산을 민간업체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미시가 선산읍 낙동강 일대에서 시행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현장입니다. 굴착기가 둔치 바닥을 계속 팝니다. 육지화된 둔치를 수면 가까이 깎고 물기를 내서 철새가와 쉴 수 있는 모래톱과 습지를 더 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연갈색 토사를 퍼담고 다른 한쪽에선 검은 흙으로 바닥을 다집니다. 전문가들은 돈 되는 모래만 빼가고 진흙과 같은 잡토는 묻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원료로 쓰이는 감나가는 골재입니다. 바로 그냥 빼갖고 나가면 되는데 자기들은 저걸 처치곤란이다 보니까 모래만 골라서 저를 빼나가는 형태거든요. 육상골재를 들어가면 저를 핏도는 따끈하고 못 와놨습니다. 그래서 모래 파묻고 나서 그 밑으로 잡아요. 전형적인 골재 채취 현장 모습이라는 겁니다. 토석을 싣고 나가는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20분 거리의 야적장입니다. 낙동강 일대에서 가져온 토석을 이곳에 붓고 모래만 걸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모래를 담아 가져가는 곳 레미콘 회사입니다. 레미콘 같은 데는 보통 토분기 조금 섞이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 때는 모래 토분기가 거의 없어요. 다 모래라요. 저희 관리 감독하면서 저걸 선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싣고 나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구미시는 낙동강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건 막자갈과 흙이 많이 섞였다며 지난 2월 사토로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총 32만 7천여 세제곱미터, 25톤 트럭 2만 대 분량을 7억 9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낙찰 단가는 1세제곱미터당 2,420원. 지역 골재상들은 누구나 탐내는 질 좋은 하천 모래를 구미시가 잡토로 둔갑시켜 5분의 1 가격에 팔아치웠다고 입을 모읍니다. 토사는 흙입니다. 모래가 아니고. 모래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00원에서 11,000원까지 입찰이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정으로 받아가지고 저 모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평가서를 첨부해가지고 토사이클이나 자기 말대로 올려야 되지. 여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구미시는 현장에서 모래만 반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낙찰업체가 자갈과 흙이 섞인 토사를 가져가 모래를 걸러내는 거고 그걸 파는 건 자유라는 겁니다. 또 골재 채취로 진행하면 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길어져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사토로 매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돈이 되는 골재인지 쓸모없는 사토인지 품질을 감정하거나 원가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가 하천에서 나온 나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혈액암 판정을 받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름 가까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이 지사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경북의 현안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언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국회의원이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이철우 지사의 공백으로 에이펙 준비에 차질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누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각 분야마다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이철우 지사의 대선 경선 출마까지 거론하면서 경상북도의 에이펙 준비 의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요하게 그 준비를 챙겨야 될 도지사께서 지금 현재 입원 중이시고 또 그전에는 대선까지 출마하셔서 과연 이거를 제대로 준비할 의지가 계신가 하는 부분을 국민께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준비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특위위원도 에이펙 준비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상회의장과 함께 행사의 상징인 만찬장이
행사 한 달 전에 완성된다는 보고에 공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질타하고 공사 차질에 대비한 계획, 이른바 플랜 B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플랜 B 만찬장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으십니까? 당초에 검토됐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 뭐 45일 전 완성이다, 한 달 전 완성이다. 아니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에 어떻게 만기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번 제대로 된 약식 만찬도 못 해보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전이면은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경상북도의 대정부, 대국회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이철우 지사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혈액암 판정을 받고 칠곡 경북대 병원에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생각보다 상태가 위중해 서울로 옮겨서 치료받을 예정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만 언급할 뿐 어떤 상태인지 또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사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난 2일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등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내부 동요 차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지사의 건강 상태가 차기 도지사 선거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한 지 8개월 만에 결국 문을 닫은 건데요. 길어지는 불황에 포항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지난 7일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제철은 임직원 담화문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공장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 공장 폐쇄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반발하자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축소 운영해왔는데 결국 8개월 만에 공장 문을 닫은 겁니다. 현대제철은 굴삭기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포항 1공장의 중기 사업부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물량 공세와 국내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지난해 1제강공장과 1선제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라는 겁니다. 인구의 이제 저성장 추세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의 공동화 그리고 철강 수요 산업에서의 어떤 철강의 저소비 기조 같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이제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발표된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로 수출 여건까지 크게 나빠진 상황. 지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선진국이라든가 중국처럼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처럼 생산 보조금이라는 이런 부분을 그 법제화해서 포항시는 최근 철강산업특별지원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마을인 안동 도촌리에서 이번 주말 축하잔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부 보수 성향 사람들의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고향마을 주민들은 이재명 일가에 대한 왜곡이 너무도 심하게 퍼져 있어 안타깝다며 마음 좋기로 소문난 이장집이었던 대통령 집안 이야기가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안동의 끝마을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평일인데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궁금하고 그냥 와보고 싶었는 거죠. 제일 낮은 곳에서 이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으로
동질감도 있고 또 존경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 소유의 밭이 된 생가터에 없던 팻말도 새로 설치됐고 공무원들도 매일같이 찾아와 주변 정비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제작한 생가터 팻말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지역 정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열 예정이었던 마을 잔치도 초청장 발송에 음식 준비까지 마친 상태지만 비슷한 이유로 결국에는 취소했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참 마구도 즐겨야 되는 잔치인데 그것은 뭐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잔치가 아니잖아요. 아쉬워할 정도가 아니고 마구 참 눈물 흘릴 정도입니다, 진짜. 마을 잔치에 오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까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고향 마을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일가에 대한 왜곡입니다. 동네 담배 대금을 들고 야반 도주했다고 왜곡된 부친은 예안 장터까지 50리길을 걸어다니며 온갖 마을 심부름을 했던 마음 착한 이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속상해, 내가 속상해. 그저 생대우지 아무도 없는 일을 갖다 그래라 이게 마음이 얼마나 착했다고. 법 없어도 산다 그랬어요. 남도 온도 띠먹고 이래 도망을 갔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두콩 가지고 흰 거 까만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렌다에다 그래가지고 바둑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 정도로 자상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웃에서 함께 자란 동네 형은 아직도 옛 추억이 생생합니다. 고기도 잡고 내과에 뭐 가재도 잡고 그랬어요. 별명이 골찌질이었다 그러네요. 예, 골찌질이 맞아요. 막 코 흘려가지고 삶에 막 번들번들하고 막 그랬죠. 고향 마을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사흘째 도주 중인 가운데 경찰이 공개 수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인 40대 남성은 그제 새벽 3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세종시 북악면의 한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대구와 세종 등 경찰 수백 명이 투입돼 사흘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용의자의 고향인데다 야산은 용의자의 선산이라 경찰은 남성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수색이 길어지면서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6% 떨어져 81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수성구는 시지 매호 4월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13%를 기록했고 남구는 이천, 대명동 구축 위주로 떨어져 마이너스 0.12%를 나타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0.26% 올라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19주째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포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 동상으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떠맡은 경찰과 직원을 위한 포상의 가능성이 크다며 동상 철거를 막기 위한 알박기용 정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을 포상하는 내용의 박정희 유공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이원택, 어기구, 임미애 의원과 남편인 김현권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민주당 농어민 본부장을 맡아 농정정책화에 앞장섰고 김현권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맡으며 직접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